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16번째 페이지. 대한민국 웬만한 방송국은 가볍게 침투할 수 있는 라디오계의 제임스 선 본드,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7 빵! 으악! 이런 호흡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뭐 그 반응이 또 뜨겁지도 않습니다. 예, 삐걱대는 호흡. 들어오는 문자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이제 뭐 웬만한 방송국 그 경비 선생님과는 안면을 다 트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는 그냥 안녕하세요. 로 그냥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네요. 썬킴이 들어가요. CBS 경비 선생님 당연하죠. 네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스파이 뺨치는 침투력을 가진 스파이 전문가 썬킴 씨와 오늘 썬문답에서는 스파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스파이. 혹시 뭐 좋아하시는 스파이물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뭐 007 시리즈는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고 007인지 007이지 않습니까? 네. 그 00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 00의 이익을 위해서. 00의 적이 아니라 진짜 그 MI6라고 해서 이제 영국 척보국에서 그렇죠. 살인 면허를 주는 스파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작전 수행하다가 살인을 해도 너희들은 기소 안 한다라는 살인 면허, 라이센스 투 킬이 있는데 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요원들 앞에는 코드가 00이 붙어요. 001, 002, 003. 네. 그것이 007을 가지고 만든 시리즈가 소설가 이안 플레밍의 영화죠. 야, 이게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007 뭐 이렇게 그렇죠. 쓸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야, 그렇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샤넬이 정말로 이제 나치에 부역한 스파이였다. 그 본인은 죽을 때까지 그 부인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단 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네네. 레지스탕스가 코코 샤넬 잡아라. 네. 나치에 부역했다. 네. 해서 어디로 튀냐면 일단 영국으로 튀어요. 네. 처칠과 약간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다가 영국도 부담되니까 아니 저 웬만하면 방 좀 빼시지. 해서 스위스 로잔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데 끝까지 프랑스는 입국 거부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그 코코 샤넬이 프랑스에 굉장히 뭐 존경받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나라에서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그 묘가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코코 샤넬도 스파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스파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이 어떻게 됩니까? 애플파이는 뭘까요? 애플파이. 맛있죠? 맛있죠. 네.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프랑스어로 에스파이어가 몰래 남의 말을 엿듣다 하거든요. 와. 거기서 유래가 했습니다. 네. 이 도청도 그렇고 간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풀어보면 유래가 다 있어요. 그래요? 네. 뿌락치 뭐 이런 거 다 있습니까? 뿌락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죠. 그래요? 그러니까 뿌락치가 우리는 뭐 예전에 학생 운동할 때 경찰의 뿌락치가 캠퍼스 안에 들어왔다. 그렇죠, 그렇죠. 그 세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들어는 봤죠. 그 알겠습니다. 세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뿌락치란 말은 이제 러시아어인데 네. 이제 러시아의 마지막 로마노프 왕조 때 왜요? 네? 왜요? 이 니콜라이 2세 그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짜르. 네. 그러니까 사람은 참 좋지만 네. 황제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사람만 좋아. 사람만 좋아. 요승 라스푸틴에 휘둘렸잖아요. 그때군요. 라스푸틴. 그러니까요. 라스푸틴이 이렇게 하십시오. 1차 대전에 참전하시면 승리하십니다. 짜르님. 알았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선 실세의 끝판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 러시아 민중들은 밥을 달라 빵을 달라 시위를 벌였겠지요. 네. 그랬더니 라스푸틴이 짜르님 이런 불순한 민중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첩자를 심어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어놓은 것이 뿌락치의 시초였다. 야,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십니까? 저도 가끔씩 두려워요. 제 머리 용량이 참. 굉장한 자신감. 네. 자, 개념 정리 살짝 해봤고요. 그럼 세계를 뒤흔든 스파이. 먼저 적국을 멸망시키기 위해 미인계 훈련을 받은 여성 스파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중국의 서시. 거기 서시오가 아니라 서시. 원고에 윤동주의 서시, 신성우의 서시 드립을 친 에디터가 있는데 타 방송국 스파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취율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원고를 이렇게 쓰신 것 중요한 같습니다. 시기인데 서시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서시. 중국 4대 미녀가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일단 저분 들어가겠죠? 양귀비. 양귀비 있죠. 네. 왕소군. 왕수군. 그다음에 초선. 삼국지에 등장하는 동탁. 초선과 서시 4명인데 일단 요걸 말씀드릴게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초선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국지가 두 가지잖아요. 네. 정사 삼국지가 있고
연희 삼국지가 있는데 나관중의 삼국지. 그렇죠. 네. 연희는 소설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연희 삼국지는 정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초선은 가공인물이에요. 그럼 사실상 3대 미녀네요. 3대 미녀죠. 네. 서시 같은 경우에는 춘추 전국시대 이제 앞에 춘추 시대 때 오나라 오나라 왜요? 못 받겠네요, 이거는. 예. 오나라와 월나라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 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하이 항주 지역의 패권을 놓고 싸웠던 오나라와 월나라의 5월 이 권력 다툼 네. 가운데 등장했던 여자 스파이였어요. 서시가. 서시가. 그 서시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요. 침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어떤 뜻인가요? 가라앉을 침자에 물고기 어자예요. 뭔 말이지? 서시가 네. 세수를 하려고 예. 강물에 세수를 했는데 네. 강 속에 있던 물고기가 네. 너무 서시가 아름다워가지고 아이, 뭐야. 수영하는 걸 잠깐 망각하고 제가 거기서 세수해도 놀라요. 물고기가 예. 가라앉아 죽었다 해서 침어라고. 그 정도다. 그 정도로 미인이다. 아니 물고기가 물속에서 왜 가라앉아 죽어요? 근데 원래는 이분이 나무꾼의 딸로 태어나서 빨래하면서 사는 평범한 여인이었다고. 자, 당시에 이제 그 오나라와 월나라는 라이벌 국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오나라에는 부차라는 왕이 있었고 월나라에는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네. 오부차, 오부차, 월구천 한 달에 9천 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외우면 좋네요. 예. 오부차 한 달에 9천, 월구천. 둘이 라이벌이었는데 네. 일단 한 번은 월구천이 오부차에게 잡힙니다. 포로로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왕이요? 왕이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는 정말 저녁 시간에는 이 말씀 드리기 그런데 네. 좀 약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행동을 하면서 풀려납니다. 월구천이? 네, 포로로 있던 월구천이 네. 마침 오부차가 굉장히 심한 병이 걸렸어요. 예. 여기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월구천이 노예 생활하다가 네. 대왕, 제가 한때 의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의학을 제가 한번 진찰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월구천 네가 한번 진찰해봐. 어떻게? 제가 대왕의 변을 맛보면 언제 났는지 알 수가 있다. 실제 이거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찍먹을 하나요? 이거 찍먹? 부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찍먹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변의 맛을 봅니다. 예. 그거 옆에 있던 신하들은 까무러치는 거죠. 저거 진짜 먹는다. 오나라에는 없던 문화구나. 예.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요. 다 놀랐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오부차가 감동을 합니다. 예. 너희들은 신하들 보고 이 정도로 충성을 볼 수가 있어? 예. 야, 이 월구천 정말 다시 태어났구나. 너의 충성 내가 감동했어. 너 풀어주겠다. 그래서 훈방 조치. 풀려납니다. 네. 풀려나서 그때부터 나에게 변을 먹인 너 오부차 두고 봐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월나라의 법려라는 재상이 있었거든요. 예. 법려라는 재상과 함께 네. 이 오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구상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튼튼한 남자를 낳게 해서 병사를 키워야 된다. 네네네. 이런 식.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 뭐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부차가 약간 그 여자를 많이 밝혔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자 스파이를 우리가 이용하자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녀가 그 재상인 법녀가 빨래터에 가가지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물고기도 깔아앉아서 죽게 만드는. 그렇지. 딱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 스카우트. 길거리 캐스팅. 길거리 캐스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려 3년 동안 스파이 교육을 시킵니다. 3년이요? 야, 서시를요. 네. 뭐 일단 노래도 연습시키고. 그렇게는 안 했겠죠. 이렇게 했다는 제 노래가 어때서요? 아니요, 그 가창력이면 서시 안 될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 전국 노래자랑 출신이에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춤 연습시키고. 뭐 기본적으로 뭐 방중술 등등등을 훈련을 시킵니다. 네네. 그런 다음에 서시를 데리고 법녀가 오나라로 가요. 네. 딱 부차가 이 서시를 본 순간
반해야지. 샤라라라라라 서시. 그때부터 서시, 그러니까 오부차는 네. 국정이고 다 팽개치고 서시와 단둘이서 파티. 물고기가 됐군요. 예, 물고기 정신 된 못 차리고. 거예요. 예. 물고기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이제 오나라에 있었던 뭐 오자서 등등등의 그 이 브레인들, 책사들은 네. 난리가 납니다. 대왕 정신 차리십시오. 네. 저 서시란 여인은 네. 월나라에서 보낸 여자 스파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부차가 화를 내고 너 질투하지? 네가 나 왕 되고 싶지 너? 가 저리 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아름답고 이 미인이다라는 소문이 퍼졌냐면 네. 서시가 약간 몸이 허약한 미인의 대명사였어요. 약간 요새 말하는 병양미. 병양 미인이죠. 네. 그래가지고 약간 심장병이 있어가지고요. 그 한쪽 가슴에 통증이 올 때마다 네. 한쪽 눈을 찡그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오나라 전국 여인들에게 유행으로 번진 거예요. 그 찡그리는 게.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찡그리면 그냥 찡그린 남자예요. 예. 그냥 웃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웃기는 얼굴이 되는 그래서 거죠. 결국에는 오나라의 부차 왕이 네. 이 신하들의 말을 안 듣고 서시에게 푹 빠져가지고 네. 결국에는 오나라가 쫄딱 정말 망합니다. 통했네. 월구천의 계략이 통했어. 통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오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월나라가 승리해요. 진짜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서시 때문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경국지색이라고. 그게 서십니까? 네. 경국지색이?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기울일 정도의 미인이다. 서시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합니다. 네. 한때 이제 차인표 씨가 뭐 윙크하고 막 코 찡긋하고 이런 게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차인태 아나운서요? 차인표 씨. 차인표 씨야. 차인표 씨. 네. 예. 역시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네. 서시부터 알아봤습니다. 서시. 이번엔 역사서에 기록된 한국사 최초의 스파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제를 망하게 한 고구려의 첩자가 있네요. 도림스님이라고요. 네, 신도림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도림스님은? 이제 서기 475년에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로 한번 돌아오셔야 돼요. 네. 당시 백제는 거의 고구려를 위협할 정도의 강력한 국력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한강 유역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허.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 이준익 감독님 초대하실 생각 없으세요? 생각은 늘 있는데. 그렇죠. 이준익 감독님이 연출하신 그 황산벌이라는 황산벌. 있죠? 네, 재밌게 봤죠. 그 신라군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네. 백제군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맞아요. 고증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백제는요. 네네. 백제는 일단은 지도부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서울말실 써야 된다. 풍납토성역이요. 네, 한성백제 여기. 한성백제.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공주, 웅진 거기를 도읍으로 알고 계시는데 네. 백제는 한성백제가 500년을 지속했어요. 서울이에요. 지도부는 서울이고 네. 이제 그 웅진 공주로 내려갔을 때도 그 충청도잖아요. 네. 전라도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백제군이 전라도 쓰는 건 고증이 잘못됐다. 신라군이 썼으면 썼지. 그렇죠. 예.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도림스님. 그러니까 지금 한강 유역을 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백제 왕이 이제 계로왕이라는 왕이었어요. 네. 계로왕이 당시 이제 중국은 북위라는 나라가 지금의 북부 중국을 통치하는 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북위랑 연결해가지고 샌드위치로 중간에 있는 고구려를 박살내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거 우리를 치겠다고? 빤히 보이네. 일단 북위를 박살내기 전에 일단 밑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백제. 그래서 백제를 쳐요.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그때 장수왕 때거든요. 예.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 이제 펼쳐집니다. 제가 남진 정책이라고 하니까 나훈아 정책은 없냐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님과 함께. 예. 일단은 장수왕이 대규모 군을 이끌고 남진 정책 들어와요. 그 전에 일단 백제의 국력을 꺾어놔야 되겠다 하면서 도림이라는 고구려 스파이를 백제에 침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계로왕이 바둑 매니아였거든요. 바둑을 좋아했군요. 바둑 좋아하시죠.
바둑 좋아하세요? 저는 바둑인입니다. 바둑이라고요? 아, 바둑이 아니 개라는 게 아니고 네. 바둑을 좋아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네. 예. 좋아하십니까? 저요? 예. 아, 이제 한번 수담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저는 알까기라도 그냥. 아, 알까기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도림이란 스님이 승려인데 네. 바둑 고수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백제 땅에 들어가가지고 네. 소문을 냅니다. 내가 정말 바둑을 정말 잘 주는데 나를 꺾을 자 그거 없는가? 하하. 아이고 심심해라. 이것도 바둑 몇 급도 쉬요. 이런 식으로. 네네. 그 소식이 이제 계로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치. 이게 무조건이야. 있죠. 와. 순풍산부인과 봐도 오지명 씨가 맨날 박영규 씨 불러다가 바둑 두자고 하거든요. 이게 심심하면 바둑 친구만 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박영규 씨요. 아이고 장인어른 그러지 말죠. 야, 영규야, 야. 아이고 장인어른. 저팔계 아닌가요? 예. 그랬어. 아, 그래서 도림 스님을 수소문해서 그러니까 도림 스님이라는 네, 사람이 네. 바둑을 잡는다. 그럼 당연히 오라고 하겠죠. 그죠, 계로왕이 그죠, 한판 그치. 붙어보자. 네, 그치. 한판 승부 이러면서 또 자매 프로그램 자매라기엔 약간 군신 관계에 군신 가깝고요. 관계. 예. 그래서 더 보니까 네. 급이 맞아요. 그래서 도림 스님을 맨날 부르면서 이제 바둑을 둡니다. 계로왕이. 네. 오늘은 뭐 이러다가 슬슬 도림 스님이 네. 본색을 드러내요. 대왕 지금 백제가 참 강대국인데 지금 이 도성도 참 어떻게 볼품도 없고 아니 국력만큼의 네. 급에 맞는 궁도 지으시고 네. 또 선왕들 묘도 저게 뭡니까 저게 좀 크게 좀 이장도 하시고 예. 꼬득인 거예요. 좋은 얘기 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넘어가요. 예. 듣고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게 지금 50평밖에 안 되는데 100평으로 늘려도 되겠네 네. 하면서 무리하게 토목공사에 들어갑니다. 아, 무리하게. 그리고 성도 증축을 하는데 도림 스님이 뭘 가르쳐줘요. 어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네. 한번 쪄서 쪄서 그 흙을 가지고 성을 만들라. 예. 그럼 그걸 계로왕이 찌겠나요? 아니죠. 백성들이 찌겠죠. 그렇죠. 예. 엄청나게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럼 당연히 민심이 안 좋죠. 민심은 흉흉해지겠죠. 네. 그거를 장수왕한테 보고한 거예요. 모르스 부호였어요. 아, 그 시절에. 그 시절에. 네. 지금 백제의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이때 치고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서기 475년에 장수왕이 대군을 이끌고 한성백제를 칩니다. 네. 한성백제는 바로 무너지고 계로왕은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가냐면 네. 지금 저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 있죠. 네. 아차산. 네. 아차산에 끌려가서 아차. 음. 거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젠 좀 읽히네요. 네. 뭐가요? 그 아차산 얘기할 때부터 언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하시네요.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로 알아가고 있고요. 그럼요. 예. 네네. 전화번호는 혹시. 그래가지고. 네네. 일단 백제는 여기서 한번 멸망했다고 봐요. 그 일단 왕이 죽고 네. 수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 강동 지역이죠. 네. 한번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포기하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지금의 그 웅진으로 천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제는 전후로 나누는데 전기 백제는 여기서 망해요. 그래서 백제의 전기를 망하게 만든 것은 고구려 스파이 도림이었다. 도림이다. 이거 완전 더글놀이네요. 거기서도 이제 문동은이 바둑 두면서 이제 접근하거든요. 약간 스파인 느낌. 연진아, 도림이 바둑 고수래. 브라보. 그 장면만 보신 것 같은데 지난번부터 이 장면만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기억이 예. 납니다. 네. 자, 다시 미인계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미녀 스파이의 대명사죠. 마타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마타하리는 뭐 드라마, 뮤지컬, 영화.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은 실비아 크리스털이 연기했던 영화 마타하리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미성년자 관람 불가했는데 영화는 제가 어떻게 봤을까 그걸. 네. 마타하리는 1876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네덜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집안이 풍비박산.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이 집 저 집 친척집을 떠돌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유치원 교사 양성 학교로 들어가는데 마타하리가 네. 예뻤다고 해요. 마타하리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예쁘네요. 네.
서시가 예쁜가요? 마타리가 예쁜가요? 아까 그림은 서시가 네, 약간 알겠습니다. 제 네. 스타일인 것 같고요. 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네.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마타리를. 아 교장 선생님이? 네. 아 진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작업을 하는데 네. 문제는 마타리가 그 당시 이제 그 미성년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약간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학교를 나오고 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네덜란드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당시 인도는 몇 시야? 4시. 맞습니다. 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어. 인도네시아가 당시 이제 네덜란드령 식민지였거든요. 네. 근데 글로 넘어가요. 네. 본국을 떠나가지고. 어.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서 거기에 있던 현지 주둔 군인과 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네. 근데 남편은 정말 무뚝뚝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네. 자녀, 아들, 딸 아 그거 바라보면서. 아들 딸도 있었구나. 네. 근데 아들과 딸이 둘 다 요절을 해버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일단은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와요. 남편 버리고. 남편 버리고. 네. 근데 이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생활비를 보태주겠다라고 송금을 해주는데 어느 순간 송금이 또 끊기네요. 아이고. 마타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거는 역사적 팩트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코르티잔이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코르티잔이 뭐죠? 코르티잔이 고급 유흥계에 있던 매춘 부들을 코르티잔이라고 해요. 특히 파리 물랑루즈에서. 아 물랑루즈. 네. 물랑루즈가 대표적인 코르티잔의 활약지거든요. 네. 마타리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물랑루즈로 들어가가지고 코르티잔이 됩니다. 네. 돼요. 그렇군요. 그런 과정에서 마타리는 국적이 네덜란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국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가고 이런 식으로 돈 벌기 위해 가지고. 네네. 근데 그때 빵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네. 네. 프랑스 파리는 모든 이 적진에 정보를 캐려는 첩보 요원들의 집합지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 첩보 요원들도 물랑루즈에 들어갔겠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마타리를 만났겠네. 마타리를 만난 거예요. 네. 누가 처음에 만났냐면은 독일 측 비밀 요원이 먼저 접근을 해요. 아, 예. 혹시 우리 독일을 위해서 일해줄 수 있냐? 얘기를 합니다. 마타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돈 주냐? 그치. 돈이 중요하니까. 돈 주겠다. 네. 해라. 네. 그래서 독일 측 스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 측 스파이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의 군 장성들에 접근해가지고 장교들 네. 비밀 그 정보들을 캐내는데 못 캐요. 못 했다고요? 기껏해봤자 네. 프랑스 장군이 누구누구랑 바람핀다. 이런 사생활 정보밖에 그럼 못 캐는. 흥신소 아닌가요? 네? 흥신소 아닌가요? 그렇죠. 실적이 없었다. 너무나 아마추어였어요. 근데 마타리는 본명이 아니라 그 예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물랑루즈에서 활동하면서 마타하리라는 그 예명을 썼는데 네. 이게 인도네시아어로 무슨 뜻이냐면 네. 여명의 눈동자예요. 아, 여명의 눈동자. 아, 진짜로 소설 여명의 눈동자가 네. 이 마타하리를 그 패러디한 거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여명의 눈동자예요, 마타리가? 인도네시아 말로 마타하리가 여명의 눈동자예요. 몰랐네요. 너무나 어설프게 스파이 활동을 하니까 네. 프랑스도 알아낸 거예요. 쟤 지금 독일 스파이 노릇하고 있다고. 네. 그래가지고 역 스파이를 이 짓을 또 시킵니다. 프랑스에서 일로 와보라고. 네. 너 독일 스파이 짓 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네. 너 독일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중 스파이 하라고. 이중 스파이. 이건 이때부터 초이스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스파이 짓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프랑스 스파이가 돼서 독일 진영에 들어갑니다. 네. 너무나 어설프게 스파이 짓을 해가지고 독일 측도 알아내요. 아, 재능은 별로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름값에 비해서. 마타하리는 스파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스파이 업계에서는 네. 업계라기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들키면 스파이가 아니다. 그렇지. 이름이 알려지면. 스파이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아, 말 되네. 특히 우리나라 국정원도 그렇고 네. 모든 이 첩보 네. 단체는 스파이는 존재하지 않는다요. 음지에서 일한다. 네. 예요. 네. 근데 다 들켰잖아요, 지금 마타리는. 그러니까 마타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아, 불쌍한 약간 생계형 스파이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네. 그냥 이제 가엾은 여인이다. 이거 국정원 얘기 나온 김에 네. 실제로 이제 국정원 출신 이제 나오신 분이 하신 말씀인데 국정원 요원들은 명함이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렇습니까? 회사 명함. 네. 무슨 주식회사. 네. 다 대놓고 저 국정원입니다. 명함이 없겠죠. 네. 그래서 진짜로 그 국정원 요원 따님이 네.
장학금을 타게 됐대 대학교에서. 네네. 아버지가 경로했대요. 네. 야, 너 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 왜냐면 장학금 타려면 아버지 재직증명서를 떼와야 되거든. 어떻게? 왜 공부하지 마. 공부 좀 덜 해. 예. 어제 장학금을 타와. 이거 국정원 대회비 아닌가요? 아, 이건 공개했어요. 본인이 나와서. 다음 주에 무사히 뵙기를 원합니다. 예. 혹시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안 나오신다면 안 나오면은 저는 내곡동에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네. 아, 그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프랑스 당국에 딱 걸립니다. 넌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쯤에 이제 파리 교회에서 총살형을 당해요. 네. 마타하리가. 네. 근데 마타하리가 이제 죽을 때 뭐라고 할까 굉장히 덤덤하게 쿨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초연하게. 눈 가리개를 원래 하는데 눈 가리개는 안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뜻한 차 한 잔 달라. 차 한 잔 먹고 나는 그래도 품위 있게 줄 것이다. 그래서 정장을 입어요. 정장 입고. 정장을 입고 앞에 총 들고 있는 그 사수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차피 저 죽어도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시신은 의과대학교 해부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보통 분은 아니셨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총 들고 있는 여러분들 그 무겁지 않아요? 빨리 쏘세요.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마지막에 그분들도 반한 거 아니에요? 총 들고 계신 분들도?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이 스토리를 네. 영화 제작자들이 가만 놔뒀을까? 아니죠. 뮤지컬, 네.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옵니다, 진짜. 네. 마타리 뭐 앞으로도 쭉 나올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꼭 무사히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안 나오면요, 내곡동에서 저를 찾아주십시오. 예, 내곡동 썬문답 스파이의 역사 썬킴 씨와 함께 했습니다. 썬킴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